창원의 모 전문대 간호학과 전임 교수 대거 이탈 사태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오래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 전에 보도가 나서 오래 있었던 일처럼 보도가 되었다는 거죠. 뉴스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려했던 게 현실이 됐어요. 후배들은 국가고시 치는데 어떻게 하죠? 간호학과 평가에서 기준이 안 되면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하더라고요. 간호학과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교수 부족 이유는 공고내도 지원을 안 한다고 해요. 폐과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그런 거를 이번 주제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학교 소식에 따르면은 24년 1월 23일 학교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전임 교수 11명이 있어야 학과가 유지된다고 해요. 간호학과 평가에서 학생 비율에 맞게 전임 교수가 있어야 그 학과를 유지할 수 있는데 평가 기준에 안 맞는 수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2월 10명이었던 전임 교수 중 5명이 한꺼번에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하며 학교를 떠났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갔다는 게 뭔가 석연치 않죠. 왜 이렇게 간 것인지 그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주진 않아요. 유추해보자면은 전임 교수라 하더라도 계약직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제시된 어떤 계약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그 기간에 5명이 나간 걸 수도 있고요. 전임 교수가 정규직인데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아니지 정규직이지만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계약하는 그런 게 있대요. 계약직이라 해서 무조건 비정규직은 아니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 기간이 조금 맞아가지고 5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간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분명히 중간에 이렇게 무작정 응급사직하듯이 나가버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문제가 없이 그냥 5명이 한꺼번에 나갔다. 그런 거를 보면은 어떻게 계약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24년 1월 18일 날에 이 대학 세미나실에서 학생, 학부모, 교수, 학교 교직원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전임 교수가 5명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인증 기준에서 전임 교수 1인당 일주일 수업시간이 학기당 평균 12시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는데 22년 해당 대학 전임 교수들은 평균 12시간이 아닌 평균 21.8시간에 거의 2배나 되는 그런 과중한 업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면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적혀있는 매뉴얼이 안 지켜져가지고 이탈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생긴 거는 간호학과 교수 측 주장에서는 이날 면담이 있었는데 면담 자리에 교수들이 늦게 나왔다고 해요. 학교 행정지원처장이 교수들이 면담에 늦게 왔다고 볼펜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언성을 높여 막말을 퍼부었고 예산평가팀장은 교수들이 학과 공식 외부 일정으로 면담 참석이 늦은 것을 알고도 교수들에게 고성을 질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교수 측이 주장을 해요. 이를 참지 못한 A 교수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행정지원처장이 들고 있던 업무 수첩을 머리 위로 들며 때리려는 신용을 수차례 하다 수첩을 바닥에 던졌다. 그렇게 교수들은 주장하고 있고 면담 자리에 나간 교수 4명 중 3명은 큰 충격을 받고 호흡곤란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호흡곤란은 아마 하이퍼벤틸레이션이지 않을까, 과호흡 증후군이 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교수들은 이날 경찰에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해당 교직원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당 교직원은 면담 자리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교수님들이 늦게 와서 기분이 좋지가 않았던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에 의하면은 교수들이 늦는 것을 교직원은 알았는데 이제 뭐 어떤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건지 알고는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 보니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늦는 거에 대해서. 일단 교수들은 그 일정이 공식적인 일정이니까 다들 공유가 되겠죠. 1년 자리를 그 시간에 잡았다고 한다면은 대학 측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그런 것을 좀 고민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지방 대학들이 폐교하는 데가 많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도 드리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좀 찾아봤어요. 대학 정보알림위에서 조사한 자료는 이렇습니다. 해당 학교 모집 인원을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충원율이에요. 2, 3, 4년제 전문대학이거든요. 보다시피 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년 사이에 1,400명이 460명으로 거의 새토막이 났죠. 이렇게 했는데도 충원율에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충원율을 보면은 모집 인원은 이럴 건데 실제로 입학한 재학생들은 이렇게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현재 재학생은 23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92명이라고 해요. 충원율은 67%라고 하고 전체 재학생은 1287명. 그 중에서 간호학과 학생이 얼마냐? 작년 10월 기준 간호학과 학생은 427명이라고 해요. 간호학과 학생이
전체 재학생의 3분의 1이라는 거죠. 상당한 수치입니다. 이래서 대학들이 간호학과를 엄청나게 선호하지 않는가, 수익 모델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지방대학 지원 사업을 하거든요. 일반 대학은 연간 48억 원을 지원을 하고 전문대학은 37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해요. 하지만 해당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21년 9월 유시스 보도에 따르면은 해당 대학은 3년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전국 52개 대학이 이때 선정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부실대학 선정이 되었는데 23년 8월 24일 조선일보 보도에서는 지난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었던 일반대 3곳, 전문대 7곳, 해당 대학이 포함되었어요. 학령 인구 감소로 현실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줘가지고 재정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이거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4년제는 유일하게 간호학과가 있고 4년제는 호텔 조리 제빵과만 있습니다. 폐과가 된 과는 하나, 둘, 셋, 4개, 4개 과가 폐과가 되었고 2년제는 첨단 모빌리티 공학과, 사회복지 장래과, 웹툰 그래픽과 폐과된 게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 대학에 11학번 때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조선업이 붐이라 가지고 해양극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볼까, STX 들어갈 수 있겠지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과가 줄어들면서 운영되고 있다. 21년에는 22%를 축소했다고 해요, 학과를. 그래서 교수들이 남일 같지가 않다, 최근 일반 재정 지원 대학에서 제외돼, 이런 얘기가 있고 폐지가 확정된 학과 교수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맞닥뜨린 거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학 재정을 지원해주는 커트라인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맞게 정원을 감축하고 충원율을 조금 보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폐과를 시키고 이렇게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학의 주요 수입원은 당연히 등록금이겠죠. 대학은 등록금을 장사를 하는 곳이니까. 간호학과가 전체 정원의 33%인데 간호학과 교수 채용 공고를 1년 동안 냈는데 마땅한 지원자가 없음. 그래서 지난달 4일에도 남아있는 교수들이 학교 측에 전임 교수를 해달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왜 지원자가 없을까요? 과거에 기사를 한번 봤는데 몸값 오른 간호학과 교수 품귀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신문에 13년도에 11년 전에 난 기사네요. 5년간 학생 수는 5,000명 급증했는데 3년 새 전문대가 4년제로 전환한 게 많다. 교수 충원은 따라가지 못해. 경북 지역의 모 전문대학은 이번 학기에만 간호학과 교수를 4명 뽑아야 했다. 기존 교수 3명이 지난 학기에 사직서를 내고 다른 대학으로 가버렸고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은 지난 2일 공고를 냈지만 이번 학기에 교수 4명을 모두 뽑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간호학과 교수를 공들여 뽑아놔도 다른 곳으로 가버릴까 걱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교수들은 학벌, 라인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카르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 그런 데서 이렇게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들여 뽑아놔도 다른 조건 좋은 그런 데가 있으면은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상위권 대학보다 어떤 급여 차이가 클 수가 있잖아요. 당장만 보더라도 지방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사람이 잘 안 구해지고 오히려 서울의 그 급여가 조금 더 낮은데도 서울에 취직하는 걸, 그런 걸 좀 보면은 수도권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교수 채용 공고 사이트인 하이브레인넷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전문대학 교수 초빙 공고 163개 중 61개가 간호학과 교수를 뽑는 공고였다. 그래서 간호학과 교수가 이때는 상당히 조금 품귀 현상을 빚었다는 겁니다. 간호학과는 졸업생 취업률이 높은 데다가 대학들이 앞다퉈 개설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충원율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17년부터 인증평가를 받는 대학 졸업생에 한해 간호사 국시 응시 자격을 준다고 해요. 이때부터 이제 그 간호 대학의 그 어떤 평가를 못 받으면은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게는 응시 자격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학이 인증을 받으려면은 학생 20명당 교수 1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난 어떤 정책에 따르면은 간호계는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학생 15명당 교수 1명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금 지방을 그냥 버리자는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다고 하고요. 교수가 부족하면은 1년 내 채워야 한다. 평가원, 평가관리부장은 교원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지부가 최근 5년 동안 간호학과 정원을 폭발적으로 늘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의료정책자원과 측은 반론을 해요. 대학병원이 잇따라 증설되면서 교수가 부족한 것은 교육 인프라 문제일 뿐 지금은 현장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교수가 부족한 것은 교육 인프라 문제일 뿐 지금 간호 인력 부족한 게 우선이다. 너희들 빨리 알아서 어떻게 해결해라.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간호 인력이 부족한 게 맞아요. 이 당시에 보면은 2012년도 조사에서는 병원이 1등급이 거의 없습니다. 메말랐죠. 1등급이. 하지만 16년도 1등급이 올라왔고요. 조금. 20년도에는 1등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병원에서. 종명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18개에서 153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간호학과는 이때보다 더 많이 늘었고 간호학과 학생 수도 더 많이 늘었잖아요. 그만큼 교수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교수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대요. 전국의 4년제 일반대, 전임교원, 전임교수, 직위별, 지역별, 설립별 평균 연봉 현황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건 일반대고요. 전문대는 아마 더 낮지 않을까 싶은데 조교수가 아주 낮습니다. 3천만원 미만도 있고 중간값이 3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미만인 것 같아요. 부교수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봉이 8천이라고 하는데 7천만원 미만도 좀 보이죠. 6천만원 미만도 보이고요. 비수도권 사립 같은 경우에 전교수는 1억이 넘습니다. 비수도권 사립 같은 경우에도 전교수 같은 경우에는 1억 가까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전임교수라고 해가지고 전교수가 아니에요. 전임교수는 그냥 정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교수도 전임교수가 될 수 있고 여기서 승진을 하는 거는 이제 4, 5년 사이마다 승진 심사를 해가지고 승진을 시킨다고 하는데 뭐 심사가 뭐 연구 실적이나 어떤 여러 가지 뭐 평가 항목들이 있고 뭐 이거 승진 기간에 맞게 계약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보다시피 이제 조교수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처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아마 그 학교에도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4년제 일반대 기준 비수도권 사립 일반대입니다. 조교수 연봉이 3천 미만도 있고 3천에서 6천만원 비중이 높고요. 그런데 비수도권인데 지방에 전문대, 부실대학인데 조교수, 부교수 연봉 연봉이 첫 번째 문제가 아닐 거예요. 일단은 학교가 폐교할지 말지 그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하다가 직장을 잃고 그런 커리어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교수도 커리어나 연구재정 등 성과를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거나 이제 국공립대학 같은 거 비전이 있는 곳을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연봉이 뭐 500에서 1000 정도 더 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비전이 있거나 뭐 인서울, 경기권 그런 데를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맥락에서 창원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그 교수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최근에 22년 10월 글에서는 어떤 지방 전문대 전임교수 2년차가 쓴 글에서는 연봉이 4천만대라고 밝혔어요. 3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인데 교수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집안이 조금 탄탄한 게 아닌가 생각 들어요. 보통 교수 40 넘어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그때 알고 있는데 요새는 좀 나이가 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이 해당 대학 같은 경우에 부실 비리 운영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인지 아마 또 지원을 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교수들의 목표가 다 다르겠지만 평범한 교육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구원 그런 거를 해가지고 연구 그 재정을 따내가지고 성과를 내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아니면은 협회 지부나 간부, 협회 진출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간호협회가 교수 출신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가능성을 두고 나은 학교로 가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지방대 폐가 위기에 있는 학교에 간호학과 교수들이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문제로는 강원 지역 사립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29일 폐교 수순을 받는다 해요. 그리고 20년부터 간호학과 제외 모두 폐과 수순을 밟았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 남은 간호학과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서 편입을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현실에 지방사립전문대고 부실 문제 그리고 지방대학의 연이은 폐교 여러 군데가 지금 폐교하고 있죠. 그래서 교수들이 섣불리 전임으로 가기엔 커리어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진짜 여기에서 그 평가에서 탈락이 되고 학생들이 간호학과 국시 응시 자격을 잃는다 하면은 강원도에 있었던 그 학교처럼 학생들이 그 편입을 추진해야 되겠죠. 창원 인근에 있는 비슷한 그런 급에 받아준 학교에서 가야 될 것이고 주변에 창원대가 있는데 국립대거든요. 거기는 아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거기 정원도 크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마산대학이 있는데 마산대학은 상당히 조금 유서가 깊고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또 대학이거든요. 입김이 세고 또 해가지고 거기도 안 받아줄 것 같고 아마 양산이나 부산 쪽에 좀 그런 데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은